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장 3절에 그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는 어드조인트 혹은 컨주게 트랜스포즈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 여기서 A라는 행렬이 그 n by n 행렬일 때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n by m 행렬이었고요. 그리고 이 행렬의 ij 성분은 a의 ji 성분을 컨주깃 한 것을 이제 성분을 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라는 행렬을 트랜스포즈, 즉 행과 열을 교환하고 그런 후에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혈라복소수로 바꾸어서 만든 그런 행렬이 A스타, 어드조인트 혹은 컨주게트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이었습니다. 자, 행렬에서와 같은 행렬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내적 공간상의 선형 연산자인 T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입을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즉 T라고 하는 리니 오퍼레이터부터 T 스타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어, 리니 오퍼레이터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T 스타는 V에서 V로 가는데 행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그러한 리니 오퍼레이터를 T 스타를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t를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 공간 V의 베이시스, 기저가 있으면 그것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행렬의 어드조인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행렬이 우리가 새로 약속할 T 스타를 같은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한 그런 행렬이 이제 왼쪽과 같아지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는 오퍼레이터로 T스타를 우리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자,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 약속할 T스타는 이러한 성질을 모든 기저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베타가 특별히 오소노멀 베이시스일 때 이러한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T의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요. T 어드조인트는 우리가 앞으로 T 스타라고 표기를 할 텐데 T 스타를 이제 행렬로 나타낸 것이 물론 이제 베타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생각을 했을 때 즉 T 스타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할 건데 그것을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행렬로 나타내면 그 녀석이 T를 행렬로 나타낸 거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개념과 복소수상에서의 컬레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복소수에서 두 복소수를 더한 후에 그것의 컬레 복소수를 택해 보면 그것은 G1하고 G2 각각의 컬레 복소수를 먼저 생각한 후에 더한 것과 같은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T라는 리니 오퍼레이터와 U라는 리니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두 개 리니 오퍼레이터를 더하면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하나 생기죠. 이 녀석의 어드조인트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건데 이것은 T의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와
U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더한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유사한 성질들이 성립하는데 그러한 성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드조인트를 이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내적 공간에서의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이제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V라고 하는 내적 공간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 V에서 F라고 하는 F는 이제 그 채를 모아둔 이제 공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녀석은 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1차원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수를 약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즉, V에 있는 하나의 그 벡터 x가 있으면 그 y라고 하는 고정된 하나의 벡터를 먼저 정한 다음에 x하고 y의 내적을 이제 생각해서 그걸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 g를 생각을 해보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는 항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한 것이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약속한 함수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V가 유한 차원인 그런 내적 공간일 때는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두 이와 같은 형태로 즉 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V에서 F로 가는 모든 리니어 트랜스폼은 이런 형태다. 즉 적당한 Y를 선택을 했을 때 Y와 내적을 하는 그런 함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CRM 6.8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6.8의 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V가 유한 차원 내적 공간이라고 하죠. F는 이제 채를 하나 선택을 해서 V가 F상의 내적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한 것의 의미는 G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있으면 사실은 이 녀석은 Y를 잘 선택을 해보면 그 GX가 사실은 Y하고의 그 내적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G가 정해져 있을 때 그 Y라는 벡터를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즉 gx가 x하고 y의 내적과 항상 같아지는 그러한 y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y라는 벡터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일 텐데 사실이라면 y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y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를 잘 찾아야 되는데 y라고 하는 녀석을 제 그 v상의 벡터이므로 v상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베타를 하나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 v 상에서의 v의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가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정해지면 우리는 앞에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그 성질로부터 유형한 특징으로부터 y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그 V1부터 Vn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개수가 바로 일종의 그 푸리에 개수
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y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요 개수만 알면 충분한데요. 요 개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 식이 성립을 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g의 vi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vi하고 y의 내적이랑 같아지는 이 성질이 지금 만족하도록 y를 찾아야 됩니다. 즉, 이 값을 보면은 네, 다시 쓰죠. 자,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y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 개수는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겠죠. 이 식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y, vi가 순서를 바꿨으니까 gvi의 켤레복소수가 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면 y는 요 풀이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 y가 있다면 이렇게 g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찰로부터 실제로 이 녀석이 원하는 답이 되는지를, 원하는 y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자, y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y라고 하는 녀석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만족을 하도록 y를 찾고자 하는 이제 목적 아래에서, 목표 아래에서 생각해 보니까 y가 g로부터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관계로부터 y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gx가 x하고 y의 내적과 항상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y를 하나 정한 다음에, 자, 앞에서 우리가 보인 방식으로 x하고 y의 내적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새로운 함수는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gx랑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같다는 것을.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같다는 것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정의역에 있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베이시스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베이시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으면 함수 자체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1학기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각각의 기저 벡터, 기저에 속한 벡터에 대해서 GV와 I와 HVI가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죠. H의 VI를 계산해 보면 그것은 VI의 Y가 되겠습니다. 자, 네, 그것을 조금 인덱스를 조금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I 대신에 J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한 Y가 위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Y를 정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V1부터 Vn에 이제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 주어진 이 베타가, 처음 우리가 생각한 베타가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내적하는 과정에서 i하고 j가 다른 경우는 내적이 전부 0이 될 거고, i하고 j가 같은 경우만 이제 살아남겠습니다. 즉, 이 전체는 이것과 일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앞으로 나오면서 컨주깃으로 바뀌어서 GVJ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남는 거는 VJ의 노음의 제곱인데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VJ가 GVJ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J가 1부터 n 사이에 있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자, 지금 계산한 것을 다시 보면 J가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각각의 J에 대해서 HVJ를 계산을 해보니까 베타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는 성질로부터 그리고 Y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는 그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이 I하고 J가 같은 경우만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기 때문에 서메이션에서 GVJ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베타에 있는 각각의 베타들마다는 최소한 G하고 H에서 값이 같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베타가 베이시스이므로 앞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다뤘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어름 2.6에 따른 콜로러리에 의해서 G하고 H가 V라고 하는 벡터 공간 정의역 전체에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그지스턴스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즉, G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Y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Y가 여러 개 존재하진 않고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Y'이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x라는 벡터를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두 개의 내적이 항상 같게 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고 gx가 x하고 y의 내적과도 항상 같고 gx가 x하고 y'의 내적과도 항상 같으면 두 내적이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므로 y하고 y'이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니크니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CRM 6.8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할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그 CRM 6.8을 이제 우리가 실제 그 example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먼저 한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R2에서 R로 가는 다음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A1, A2의 상수 2와 1을 곱해서 더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벡터와 A1, A2의 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이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물론 R2에서의 내적은 이제 표준 내적일 테니까 그 A1, A2와 뭐 예를 들어서 B1, B2의 내적은 여기서는 이제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A1, B1, A2, B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눈으로 금방 확인해 보면은 이 녀석 결과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는 A1, A2와 2,1의 내적이 되면 이제 주어진 G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증명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으면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내적으로 표현할 때 y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이 이 식으로 정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식으로 정하기 위해서 우선 R2에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R2니까 표준 순서 기저가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될 테니까 표준 순서 기저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준 순서 기저를 가지고 요 y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g e1 e1 플러스 g e2 e2가 되겠습니다. y가 위에서 우리가 약속한 y가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일단 g2원은 자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2를 보면 여기가 0 지우고 다시 써보면 여기가 0 여기가 1인 거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곱하기 2 2가 됩니다. 자, 2 곱하기 2원 플러스 1 곱하기 2라는 벡터는 성분을 나타내보면 뭐 다름 아닌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2,1이 되는 것이죠. 즉, 요 증명 과정에서의 y가 특별히 아주 어렵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해진 벡터라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증명에서와 같이 y를 정해보면 그게 2,1이 되고 그리고 확인해 보면 g라는 함수의 값은 a1, a2하고 2,1이라고 하는 벡터를 여기서의 표준 내적을 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 조인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약속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자, 이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 6.9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V가 유한차원 내적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F3에서 유한차원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 유한차원이 아닌 경우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하긴 할 텐데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유한차원이라는 가정을 크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t가 이제 V상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하나 정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t는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 t의 어드 조인트를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성질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t 스타라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그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로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것이 어조인트를 정의한 핵심적인 성질이 되는데요. 자, 모든 벡터 x하고 y에 대해서 tx, y를 내적을 한 것이 x하고 t 스타 y를 내적한 것과 같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함수가 반드시 존재하고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질을 만족하는 유일한 함수 t 스타는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리로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함수로서 t 스타, t의 어드 조인트를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리 내용이 사실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성질은 모든 벡터 x, y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t가 주어져 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어진 t에 대해서 t 스타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약속을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t 스타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각각의 벡터 y가 하나 정해져 있을 때 그 y에 대해서 t 스타 y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t 스타 y를 이 조건이 성립하도록 만족을 이제 하도록 그 정의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자, t 스타 y를 정할 거니까 그 y가 일단 하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t 스타 y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건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정해진 y에 대해서 이 내적이 x하고 어떤 다른 네모로 표현되는 내적과 같아지게 되는 그런 네모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식은 물론 y는 정해져 있지만 이 식은 어떤 x를 생각을 하더라도 성립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for all xy라는 뜻이 y는 일단은 하나를 정하고 나서 고정시키고 고정된 y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t 스타 y는 네모에 해당하는 벡터일 텐데 txy 내적이 x하고 네모의 내적과 같아지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꼴이 앞에 바로 이전에 증명했던 어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항상 그 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보면은 우리는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x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은 x를 우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입을 하고 그 녀석을 y라고 하는 고정된 벡터하고 내적을 하는데 내적을 하는 과정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t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에 해당합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를 합성하면 그 자체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x라는 이제 그 변수 입장에서 x를 변수로 생각했을 때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했을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 벡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네모 벡터를 가지고 t 스타 y를 약속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x 관점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y를 하나 고정을 하고 나서 txy라고 하는 녀석을 x에 대한 함수로 이제 취급을 이제 하고 싶었으니까 자, 그러한 과정을 이제 g라고 하는 함수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인데요. 이때 이 함수는 y가 일단 고정된 상태에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때 쓰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V상의 임의의 두 벡터와 스칼라, 임의의 스칼라 C를 생각을 해서 G, X1 더하기 CX2 이 녀석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G, X1 더하기 C의 GX2와 네.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C의 위치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G, CX1 플러스 X2를 계산해 보면 일단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니까 내적의 앞부분이 이렇게 그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성질로부터 이렇게 그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 것을 이제 y 벡터랑 내적을 하는 것인데 내적에서의 성질, 즉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는 성질 생각을 해보면 tx1과 y를 내적하고 tx2와 y를 내적을 한 것을 더하는데 물론 요 c가 앞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됐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다름 아닌 gx1이 되고요. 이 부분은 gx2가 됩니다. 그래서 cgx1 더하기 gx2, 즉 이 값이 항상 이 값이랑 같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g가 리니어하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내적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이므로 어떻게 보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고정된 y를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x에 대한 함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방법을 재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x에 대한 함수 관점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f로가는 이것을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녀석이 x하고 어떤 적당한 벡터의 내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미 x에 대해서 그런 네모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한 네모를 우리가 y'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는 앞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니크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y'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y'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g의 vi의 바의 vi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벡터원과 v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를 먼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소노멀 베이시스 하나 정해진다면 이 y'은 이 녀석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정의한 g는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t, v, i, y, vi 로 바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서메이션 인덱스는 1부터 n인 것은 뭐 뻔하고요. 자, 이 부분을 컨주게이션이니까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이쪽 y''이 y에 이제 의존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y'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t스타라고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t스타는 v에서 v로 가는 함수인데 y가 정해져 있으면 앞에서 이런 조건이 만족하도록 하는 y'을 생각해서 y'으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써보면 v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y'은 y, vi, 내적, 즉 일종의 그 풀의 개수를 이제 생각해서 요 값을 이제 그 원하는 값으로 하는 1차 결합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gx가 x하고 y'의 내적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물론 이 등호는 모든 함수로서 같은 거니까 그 g의 이제 그 g라는 함수가 x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은 gx는 txy니까 txy가 되는 것이고요. gx는 오른쪽에 있는 x, y 프라임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함수로서 같은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y가 하나 정해져 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y 프라임을 이제 하나를 딱 정한 거죠. 유니크하게. 자, 이러한 이제 유니크한 y 프라임으로부터 함수를 t스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즉 y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y 프라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녀석으로 대응되는 함수로서 t스타를 약속을 하겠다. t스타의 정의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의를 요 식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결국 tx하고 y의 내적이 x하고 y 프라임의 내적이 항상 같은데 y 프라임을 우리가 새로 정하는 t스타의 함수값으로 약속을 했으므로 결국은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y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미 x에 대해 성립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y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 식이 성립하도록 그때그때 t스타 y를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은 x를 임의로 선택을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y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x, y에 대해서 tx, y의 내적이 x하고 t스타 y의 내적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t스타를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보이도록 하고요. 우선 이 t스타 우리가 약속한 이 방법이 그냥 함수일 뿐만 아니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스타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g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과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t스타의 정의역에 있는 벡터를 임의로 선택을 하고 스칼라를 임의로 선택을 우선 해서 t스타의 y1 플러스 y2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c의 t스타의 y1 더하기 t스타의 y2가 같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t스타를 우리 약속할 때 이제 y를 기준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뭐 x라는 그 기호 대신에 y라는 기호를 쓰는 게 조금 더 혼돈이 덜 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y1, y2를 이제 택했고요. 자, 이러한 성질을 이제 보이고자 하는데요. 지금 t스타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결국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 성질에 의존해서 지금 정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제 보이는 것도 이러한 그 성질로부터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네. 자, 요 사실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여기 y 자리 대신에 cy1 플러스 y2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 부분에 y1 플러스 y2가 들어간 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먼저 이제 떠올려 보기 위해서 이제 얘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t 스타 cy1 플러스 y2의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을 이제 전체 하나의 벡터로 생각을 해보면, t 스타라고 하는 것의 그 함수의 성질이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 t 스타를 이제 왼쪽에 그 t로 x쪽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로 보고 이제 이 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두 번째 그 내적은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생각해 보면 여기 C가 앞으로 그 나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 내적은 컨주게이트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C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C에 바로 나가게 C에 이제 컬러복소수로 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1하고 y2는 이제 그 리니어하는 거니까 덧셈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 각각의 T스타의 이제 그 정의를 할 때 사용된 핵심적인 성질을 적용을 합니다. 즉, x하고 t스타 y1을 내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하고 t스타 y2 내적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c 바를 두 번째 성분으로 이제 옮기는데 마찬가지로 c 바에 다시 켤레복소수인 c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식과 맨 마지막 그 항을 보면은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혹은 이 식하고 이 식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t 스타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식에서 그 그러니까 식을 생각할 때 이제 이거는 이거랑 같게 되는 것이죠. 뭐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내적에서의 성질이었는데요. CRN 6.1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T스타가 리니어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T스타라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러한 함수가 사실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것을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즉, v에서 v로 가는 함수 u가 있는데 그 u가 이 조건을 또 만족을 하더라. 즉, 모든 xy에 대해서 tx와 y의 내적이 x와 uy의 내적과 같다. 라고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t스타라고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이 함수
대해서는 x하고 t 스타 y하고 내적이 tx하고 y 내적과 같으므로 결국은 얘랑 같으므로 결국 얘하고 얘도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y를 하나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y를 하나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theorem 6.1의 2에 의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두 개의 내적이 같으므로 또 고정된 y 하나를 생각해보면 t 스타의 y라는 값과 uy라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어떤 y를 고정을 시키더라도 항상 같으므로 즉 이 등식이 모든 y에 대해 성립하므로 t 스타라는 것과 u는 함수로서 같은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조금 증명이 이제 길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드 조인트를 약속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T 스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 어드 조인트를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나온 정리 6.9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주어져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T 스타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 유일한 리니어 오퍼레이터 T 스타를 T의 어드 조인트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어드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주어진 리니어 오퍼레이터 T에 대해서 이성질을 모든 XY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유일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스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T스타를 정의하게 된 핵심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고 T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을 확인을 하거나 계산할 때도 이러한 T스타를 정의한 핵심적인 성질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보통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T스타의 성질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tx와 y의 내적은 x와 t스타의 y의 내적과 항상 같은데요. 자, 이때 그 우리가 요것을 이제 그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좀 보면은 t가 그 내적에서 앞쪽에 있다가 오른쪽을 보면 그 뒤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 앞쪽에서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t에다가 t가 t스타로 지금 바뀌게 된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그 두 개를 내적을 하는데 위하고는 좀 다르게 오른쪽에 t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순서를 이제 바꾸면은 컨주게이트로 바꾸면 될 텐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T스타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T가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스타가 붙는다 라고 이제 기억을 이제 하면 이제 편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컨주깃을 이제 택하면은 순서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내적인데 오른쪽 두 번째 성분에 t가 있다가
바꿀 때 두 벡터의 내적이긴 하지만 이때는 그 첫 번째 성분에 t가 지금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t가 아니라 t 스타로 붙어 있죠. 즉, 요 두 번째 식을 생각해 보면 t가 오른쪽에 있다가 두 번째 성분 쪽에 있다가 첫 번째 성분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데 옮겨가게 되면 t가 아니라 t에 스타를 붙인 걸로 바뀌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 성질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네. t로부터 얻어진 t스타는 이러한 것도 만족하고 이러한 것도 만족을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나 두 번째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은 내적을 할 때 한쪽에 t가 붙어 있으면 그 녀석을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 t가 아니라 t 스타로 스타를 붙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t 스타에 대한 성질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t 스타, t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유한차원 내적 공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무한차원 내적 공간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T스타를, T 어드조인트를 그 약속을 할 수는 있는데, 즉 이러한 성질에 기반해서 T스타를 약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T스타가 T가 주어지면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한차원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이 성질을 만족하는 T스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면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한차원이 아닌 무한차원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일에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일할 수밖에 없고요. 무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녀석이 단순히 함수일 뿐만 아니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할 때는 이제 T스타의 존재성이 이제 보장이 된 상태에서 유니크니스와 리니어리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니크니스와 리니어리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어드조인트 여러 가지 성질들도 무한차원 벡터 공간에서의 어드조인트인 T스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립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한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T스타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무한차원 벡터 공간, 내적 공간 상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그러한 리니어 오퍼레이터 어드조인트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우리가 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가 어떻게 약속을 되는지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